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익과 비용 계정에 대한 전표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 먼저 수익에 대한 관련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업상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얻는 수익인 영업수익, 즉 매출액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영업수익 외의 부분으로 발생되는 이익들, 바로 영업의 수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들은요, 추후에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증가하는 요인으로 우리 반영되는 원인들이죠.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 매출액은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은 우리가 도소매업을 하거나 또는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우리의 주된 거래는 상품을 사와서 판매하는 것이거나 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매출들이 영업 수익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서비스 용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용역 매출도 있을 수 있고요. 매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산에게 맞춰서 제품과 상품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 있죠. 영업의 수익에는 이자 수익, 그리고 배당금 수익, 임대료,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등이 전부 영업의 수익에 들어갑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든지 평가이익, 그리고 외환차익, 외화, 환산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특히 제가 왜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체크를 했냐면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이익이 지금 수익에 들어와 있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이익 그리고 평가 손실 부분은 수익과 비용이 아니라 기타 포괄순익 누계액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영업의 수익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이 있습니다. 자, 비용은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영업상으로 발생되는, 자, 가장 대표적인 비용, 매출 원가가 있고요. 자, 매출 원가 다음에는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영업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고요. 이러한 비용들은 우리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업의 비용 부분이 있고요. 영업활동 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마지막 법인세 비용이 있죠. 우리 회사 법인 기준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과 비용 계정을 보실 때는 손익계산서의 계산식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하시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플러스 영업의 비용 마이너스 하시면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하시면 당기 순이익이 발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수익 비용에 대한 계정은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수익을 보실 때는 매출액, 영업의 수익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들어가는 부분만 알고 계신다면 나머진 다 영업의 수익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비용은 조금 더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 활동, 영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종업원에 급여를 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종업원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무언가를 지원해주는 비용, 그리고 거래처를 접대하는 비용, 이러한 것들을 전부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대부분 우리의 업종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기부금. 자, 기부금은 우리가 어떤 업종인지 상관없이 그냥 어떠한 단체 또는 어떠한 기관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용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을 전부 다 외워주시면 좋은데 전부 다 외우기에는 양이 좀 많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내용 첫 번째 보시면은 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급여. 급여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인건비죠. 인건비인데 이 경우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사실 직원급여랑 임원급여가 나뉘어져 있어요. 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직원급여를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직원급여로 좀 통일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우리의 종업원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언제 이 사람이 퇴직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미리미리 충당해놓는 부채가 있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기억나세요? 부채 부분에서 비유동 부채에서 보셨던 내용이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부분을 퇴직급여라는 비용과 함께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퇴직급여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네요. 자, 복리후생비는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 자, 이전에 예수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 4대 보험 부분을 잠깐 봤었어요. 자, 4대 보험 부분은요. 예수금으로 들어가는 4대 보험 중에 3대 보험은 직원이 내 급여에서 공제 처리되는 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사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썼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부채로 증가 감소를 처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납부하는 그 시점에 바로 비용 발생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2월 다음 달의 10일 날 우리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때랑 좀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 10일인데 10일에 4대 보험에 대해서도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회사에서 납부 처리를 할 때
예수금에 대해서 소득세부는 원자증수 신고 부분에서 그냥 납부하시면 되는데 타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는 회사 부담금 그리고 우리 직원 부담금으로 잡아놨던 예수금 부분을 같이 합쳐서 분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에 10명에 대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전체 건강보험료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친다면 그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10명의 직원들에게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해서 예수금으로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계가 발생했을 때는 사변에 복리후생비 50만 원, 예수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등이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복리후생비는 단순한 복지 차원에서만 사용되는 비용 외에도 우리 건강보험, 4대 보험 중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는 대부분 출장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출장비. 자, 우리 직원이 출장을 다녀와서 정산을 해보니 이렇게 돈을 썼더라 라고 하는 그 출장비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여비교통비입니다. 또는 교통비잖아요. 교통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디 이제 다니면서 사용되는 버스에 대해서 버스 비용이라든지 또는 택시 요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비교통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접대비예요. 접대비, 접대를 한다 라는 거 우리가 거래처에게 대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업의 목적으로 거래처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한테 밥을 사주면 접대비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통신비. 통신비는 간단하게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요금 등을 통신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 광열비. 자, 수도 광열비라는 비용은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난방용 유류대금 이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해서 보고 있는데, 자,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는 수도 광열비로 쓰는데, 우리는 지금 전산회계 1급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조 경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위에서 있던 부분들은 다 제조 경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수도 광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 경비에서 사용하실 때는요. 전기 부분과 그리고 가스와 수도 부분을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전기는 전력비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와 가스 부분은 가스, 수도료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사용되는 수도광열비랑 그리고 500번대로 사용되는 전력비와 가스, 수도료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금과 공가예요. 세금과 공가는 세금, 그리고 공가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금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이 나오고 그리고 공가, 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들을 바로 상가 공가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적십자 회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회사 부담분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아까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상가 공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두 가지, 타대보험 중에 지금 두 가지 보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세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세금과 공가는 아니다. 자, 우리가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 자, 취득할 때 발생되는 무엇을?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는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해당하는 자산에 추가하기로 했죠? 가산하기로 했어요. 취득 시 재비용에 대해선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우리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점을 주의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요. 감가상각비는 단기 중에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이번 단기에 대한 가치 감소분을 표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유계액은 가지고 있던 시점, 취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감소된 금액을 다 누적해 놓는 금액이라면 감가상각비는 당기에 대한 것만 반영하는 거죠. 자, 비용과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수익과 비용은 항상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하는 당기에 발생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당기의 가치 감소분이라는 걸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차료. 자, 임차료는요, 우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빌린다든지 또는 토지를 빌린다든지 공장을 빌린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임차라고 하는데요. 이때 무료로 빌려서 쓰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빌렸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사용하는 지급하는 사용료 부분을 바로 임차료라고 합니다. 자, 임차료 부분은 우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토지, 공장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빌린 거니까 당연히 타인에 대한 거겠죠. 자, 다음은 수선비인데요. 수선비는요, 차량 운반구를 좀 제외하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수선비라는 비용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유형 자산의 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자, 우리 유형 자산 보셨었잖아요. 유형 자산에 대한 내용은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지출 부분을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산에 대해서 가치 증가, 내용연수 증가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증가시켜줬어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요, 현 상태 유지를 위해서 수리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당기의 비용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수선비는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 부분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보험료예요.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 증권 등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대해서 납부하는 보험인데 이때 뭐 화재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등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뒤에 있는 산재보험 부분은 우리가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4대 보험 중에 하나, 산재보험도 바로 보험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적혀있진 않지만 우리 고용보험, 회사 부담금의 고용보험도 보험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은 복리후생기, 회사 부담금에 대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리고 회사 부담금에 대한 고용보험과 그리고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4대 보험이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차량 유지비예요. 차량 유지비는 수선비랑 사실 같아요. 수선비랑 같게 쓰실 수 있는데 단
차량에 대해서만 쓰실 수 있는 수선비예요. 그리고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주유비라든지 주차비, 통행료, 우리 흔히 톨비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차량 유지비로 전부 다 공통해서 모두 다 차량 유지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보시면 운반비가 나와 있어요. 자, 운반비. 운반비는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매출 시에 발생하는 운임만 운반비예요. 매출 시에 발생하는 운임만 운반비로 봅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가로치고 나와 있죠. 매입 시 지급하는 운임은 어떻게? 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자, 우리가 매출할 때는 이미 우리가 책정된 금액으로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책정된 금액으로 파는데 운반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매출을 더 늘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운반비. 우리가 운반을 해주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매입할 때는요. 지금 원재료 매입 시 또는 상품 매입 시에 발생하는 운임은 내가 사오면서 내가 사올 때 발생하는 운임을 전부 다 지급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하는 원가로 전부 포함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한다는 점, 두 개 반드시 꼭 비교를 해보시고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반비는 매출 시에만 사용하는 비용이다. 라는 점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교육 훈련비. 자, 교육 훈련비는요, 우리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관련된 비용.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든 내부에서 하든 우리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전부 교육 훈련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서 인쇄비. 자, 도서 인쇄비는요, 도장을 파는 것도 도서 인쇄비. 그리고 명함을 파는 것들, 명함을 새기는 것도 도서 인쇄비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신문 잡지에 대해서 구독하는 비용 등도 전부 도서 인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모품비는요, 소모품이라는 자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래서 내가 올해에 소모품을 구입한 걸 소모품으로 자산으로 잡아두었다가 결산시가 되면은 소모한 만큼 소모품비로 대체시켜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발생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처음 구입할 때부터 업무 활동에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라고 해서 소모품비로 발생시켜 두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익에 대한 이연 부분과 함께 추후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소모품비 보셨고 다음은 수수료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수수료 비용은 우리 영업의 비용에도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발생되는 이 수수료 비용은 업무 활동, 영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하면서 은행 수수료가 든다든지 이러한 직접적으로 업무 활동과 영업 활동에 적용되는 비용들을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는 거고요. 우리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취득할 때 사용되는 수수료 비용 등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업종, 주 업종의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수수료 비용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관리비 부분에서 사용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사용되는 수수료 비용과 그리고 영업의 비용에서 사용되는 수수료 비용 반드시 구분해서 보세요. 자, 다음은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 불특정타 수인에게 판매 촉진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그래서 우리가 뭐 간판 광고를 한다든지 또는 지명 광고를 하는 것들 또는 우리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샘플, 이렇게 작은 샘플을 만들어서 샘플을 여러 명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광고 선전비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자, 대손상각비는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손상각비만 가능합니다. 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대손상각비는요. 매출 채권에 대한 내용만 반영이 됩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결산 시에 계상하는 대손의 예상액,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회수 불능액 중에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서 세워서 발생시키는 경우, 이 경우를 대손상각비라고 하죠. 자, 우리 비매출 채권에서 발생되는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안 오니까 요것도 주의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비 부분이 있습니다. 잡비는 금액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자잘자잘하게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업무용으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셔야 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셔야 할 때, 이때 중요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잡비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일단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설명들을 가지고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